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54쪽부터 55, 56, 57쪽을 보고 우리 이번 단원에서 어떤 것을 공부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 55쪽 그림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보니까 어떤 인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어떤 유물 같은 게 있죠. 그죠? 우리가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그럼 아마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인물이나 유물, 어떤 문화유산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까요? 편지에 보니까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아래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유산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낱말이나 뜻을 알아보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이번 단원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어떤 물음을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물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은 누가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할 낱말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과서 54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벽에 먼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 보니까 강감찬, 신사임당, 김정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인물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강이 워낙 얕아 그들이 강을 건너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네 말이 맞네. 쉽게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미리 작전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네. 하지만 어떤 작전을 가죽 갑옷? 생각났다. 거란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조금만 기다려. 이 얕은 강물쯤이야. 이건 100번도 아이고 차가 아이고 100번도 건너겠어. 아이고 차가 뭐야. 저기 거란군이 있다. 모두 공격하라! 장군, 승리입니다. 승리! 거란족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자, 강감찬 장군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임당.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 돈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신사임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더 많은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호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린 시절 땅의 모양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은은 어른이 된 후에는 지도에까지 그 관심이 커지게 됐다. 김정은은 기존의 지도들을 직접 비교해보며 각각의 장점만을 모으고 단점을 보완해 갔는데 가만, 이 두 지도는 분명 같은 경상도 지도인데 왜 산의 위치가 다른 거지? 그렇게 김정은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찾아가 확인하며 지도를 완성해 나갔다. 대동여지도는 22개로 만들어져 접으면 한 권의 책이 되어 보관하기도 갖고 다니기도 편했을 뿐 아니라 펼치면 하나의 지도가 되어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예, 선생님은 다른 박물관에서 이 대동여 지도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실의 한 2배만 정도 크기로 바닥에 쭉 늘어놓은 그 지도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청남도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매우 궁금하죠. 선생님이 이야기로 듣기로는 그 윤봉길 의사나 김좌진 장군처럼 그 독립운동을 위해 애썼던 분들이 이 충남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번 단원 공부하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여러 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의보감 있죠. 제일 왼쪽에 동의보감이 있는데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그 뛰어난 의술을 다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예. 이건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데요. 가면은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석탑인데요. 지금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해서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관총의 금관. 이건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금관인데요. 그 화려한 모습이나 그 정교한 모습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지역,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지역의 충청남도에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쪽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편지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요. 잠깐 편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골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편지를 보니까 우수한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것을 알리는 곳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기관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추천해 주면 그 중에서 골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유산들은 그거 볼게요. 좀 옮겨 보겠습니다. 불국사가 있고요. 불국사가 있고요. 그 앞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불국사가 있고 펜 쓰기가 왜 갑자기 잘 안 될까요? 네, 여기 불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고 남한산성이 있고 강강술래가 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네스코 유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통째로 유네스코 유산에 올라 있는데 그 중에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충청남도 지역의 부여 지역에 있는 그런 유적들도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부여에 있는 사비성과 관련된 관복리 유적 및 부소산성, 이런 것들이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충청남도에 있는 중요한 역사 유적들이 유네스코 유산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보시면 이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했어요. 교과서 58쪽부터 해서 쭉 뒤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저랑 같이.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쭉 넘겨보니까 첫 번째 단원이고요. 다음에 지역의 역사적 인물도 있고요. 쭉 다 보시고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네요. 그럼 다시 앞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을 쭉 뒤에까지 내용을 본 것을 가지고서 교과서 57쪽 펴보시겠어요? 57쪽에 이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인드맵, 생각 그물 여러 번 해봤죠? 이거 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마인드맵 하는 방법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여기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가장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 역사 이렇게 해보고요. 지금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아까 보니까 만약에 윤봉길 의사가 있었어요. 윤봉길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분을 떠올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태어난 곳,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어떤 업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윤봉길 의사가 어떤 일을 혼자 했으니까 관련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각이 나면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했는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공산성이 있었죠. 공산성이 있었고, 그러면 공산성 하니까 떠오르는 게 백제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공산성이 또 백제 시대의 중심지였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공책에다가 아니면 우리 교과서 57쪽에다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인드맵을 선생님이 한 것보다 조금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7쪽에 볼까요? 자, 이 단원을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이나 뜻을 알아봅시다 했어요. 석탑, 건축물, 책처럼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유형문화재라고 해요.
그러면 유형문화재는 주로 형태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무형문화재는 좀 형태가 없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하면 좋냐면 예술활동이나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예술활동이나 주로 기술에 대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활동.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 공부할 때 했었죠. 뭐였죠, 이거? 맞아요. 답사예요. 그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활동을 답사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 이번 단원에서는 이 답사를 또 많이 할 것 같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아마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단원을 공부를 잘하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의 유명한 인물이나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